자, 그 다음에 이제 쟤들의 세 번째 역사말살. 이건 이제 서양에서는 시스테믹 레이시즘, 체제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란 뜻이겠죠. 시스테믹 레이시즘, 뿌리 깊은 인종주의, 뭐 그 정도 뜻이고, 백인 우월주의, 화이트 슈프리머시, 식민주의, 컬러니얼리즘, 이런 것으로 이제 서방 사회가 이루어져 있고 번영해 왔다라고 죄책감을 세뇌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옥스퍼드 대학 봤잖아요. 음악 악보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백인 우월주의와 시스테믹 레이시즘의 산물이다 아니에요. 슈베르트, 모차르트, 베토벤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는 전부 노예의 시대라는 거 아니에요. 슬레이브 에이지. 이거 그렇게 세뇌를 하고 그렇게 세뇌된 그 세뇌를 떠드는 자들이 대학에 다 포진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요, 친일파란 이름으로 민족감정 플러스 현실에 대한 죄책감.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100년 동안 지배해온 나라다.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 그래도 잘 산다고 이 부에 취해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이란 말이냐? 그거죠. 죄책감 느끼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과 나의 현실, 나의 밥 먹고 사는 스타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친일파라는 세 글자가. 서방에서는 일체의 역사, 과거, 사상, 문화, 전통을 부정하죠. 미국에서는 이게 특이한 게 역사 말살이 곧바로 국경 해체, 이민 관리 해체로 연결됩니다. 서유럽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처음부터 시스테믹 레이시즘, 그러니까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운영되어 온 사회라면 지금이라도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민 문호 다 내려놓고, 국경 문호 내려놓고, 아프리카건 남미건 중미건 뭐 동남아건 오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미국의 부와 시스템을 그 사람들한테 미국 땅 안에서 다 나눠줘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지금 이게 얘들이 하는 게. 한국은 역사 말살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시스템이 이 정도까지는 안 나가. 친일파란 세 글자의 범위 안에서밖에 못 놀아요. 한국은. 저는 한국이 그나마 버텨온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가 하나가 이런 죄책감과 이게 원한인데, 죄책감과 원한이 한국이 좀 옅은 문화예요. 이게 아무리 노예제고 그랬다 그래도. 이게 뭐 그러면 1500년에 이르는 유장한 대승화음 전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승화음이 이게 불교에서는 저는 최고라고 꼽는데, 여러 불교 그 유파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야, 그건 뭐 또 백모, 넌 좀 잠깐 가다가 불교 띄우고 그러냐. 아니, 우남 이승만 선생도 이거 많이 띄웠어요. 우남 선생도. 우남 선생이, 그러니까 화엄 십찰이라고는 이제 원효 의상 때에 만들어진 절들인데 그 중에 한 대여섯 개가 남아있죠. 부석사, 옥천상가 뭔가 뭐 그렇게 해서 몇 개 남아있어요. 화엄 십찰 중에 남아있는 데를 그 방방곡곡을 우남은 다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차 타고 가서 비포장도로 지프 타고 또 움직여야 되니까 사실은 가는 데만도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런데 다 갔어요. 가서 이제 갈 때마다 뭐 글을 한 줄씩 써주는데 이게 그 구례 화엄사 갔을 때 쓴 글인데 이 화엄사가 이걸 꽁꽁 감춰놓고 안 내놔요. 그거 내놓으면 이제 아마 화엄사가 슬기로운 거죠. 내놓으면은 그 뭐 특정 동네 특정 좌빨들이 보통 좌빨입니까? 와서 이제 태우려고 드니까 안 내놓겠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백제신라 상해전 화엄의구 대강류. 백제신라 구분이 뽕밭이 바다로 변했어도 없어졌어도 화엄만은 옛과 다름없이 큰 강물로 흐르네. 이게 그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고 우리나라에서 기도빨이 제일 좋다고 말해주는 우남이 남긴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남 연구자들 중에 우남이 기독교 입국하려고 그랬다. 그 말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요. 우남이 말하는 건 프로테스탄티즘이 배어있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지, 국교를 기독교로 하겠다, 교회를 전국을 다 교회로 일통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다면적이고 깊은 사람이에요. 우남을 그냥
동네 전도사급으로 낮추지 마세요. 욕보이는 짓입니다. 특히 이승만, 무남 뭐 이런 그 이름, 저는 이승만이라는 세 글자 이름을 잘 안 씁니다. 호가 있는데 왜 이름을 써요? 쌍것들이 하는 짓이죠. 호가 있는데 왜 이름을 씁니까? 백범이라 그러지 김구 합니까? 김구가 그런 말 안 하죠, 사람들이. 저는 안 좋아하는 그 위험천만한 정치, 그 도박에 취한, 노추에 취했던 그 이상한 정치인 백범에 대해서도 백범이라고 부르고 김구가 안 하는데, 이승만이 하면서 이승만을 추켜 세운다는 자칭 이승만 빠리들은 뭐냐고. 어디서 나온 개족보냐고요, 정신머리가. 우남이라 그래야죠, 호를. 우남의 정신세계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고 깊어요. 이 양반은. 그 편도가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기차 타고. 그때 기차가 지금 무궁화 열차보다 늦거든요. 그걸로 영주 부석사, 영주까지 간 다음에 부석사까지 비포장도로 산길로 지프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데를 다 방문을 했다고요, 이 양반이. 그리고 갈 때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해인사도 그 편액이 이 양반 글씨죠. 해인사도. 한국에 버텨온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최고급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저보고 만약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출신의 선교사들 중에 가장 그 신앙과 식견에 있어서 가장 질이 높은 사람을 꼽아라. 넘버 1 헐버트입니다. 호머 헐버트예요. 우리 민요, 아리랑 같은 민요 채집했고 우리말의 띄어쓰기 맞춤법의 기본 체계 잡았고 주시경을 기른 사람이죠. 우남의 사상적 동지였고 평생 동지였고, 일본에 의해서 1930년대 초인가 20년대 말에 쫓겨간 다음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이 이제 해방을 맞이한 후에 못 돌아왔어요. 왜냐면 아내가 계속 지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숨진 다음에, 부인이 숨진 다음에 노구를 이끌고, 그땐 배를 타고 오는 겁니다. 민항기가 없어요. 노구를 이끌고 내가 한국서 죽으려고 한국에 돌아간다. 그리고 나는 한국 땅에 묻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 48년 우리 건국 무렵에 한국에 와요. 여름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죠. 그 당시 한국의 최고의 병원은 나중에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바뀐 청량리에 있던 서울시립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남이 모셔드리고, 우남 그때 건국 초기라 굉장히 바쁠 때인데 몇 번 찾아가서 방문해요. 자기 스승이자 자기 동지거든요, 평생. 우남이 헐버트를 만난 게 우남이 20살이 안 됐을 때 만났으니까 19살쯤 만났을 거예요. 1894년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선교사 중에.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그 우리말로 성경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한국말식 야훼의 이름, 별칭을 넣은 거예요. 자기 고유어로 야훼의 별칭을 넣은 번역 성경은 아마 한국 성경이 유일할 겁니다. 굉장히 싸웠어요. 이거 넣으려고 헐버트가 그 언더우드랑 싸울 때 논지가 이거예요. 언더우드는 이거죠, 논지가. 야, 그거 성경에 그 양반 부르는 이름이 잘 안 불려 야훼라고 부르든지, 그 양반 원래 이름은, 아니면 주여 뭐 아버지 아빠 뭐 주여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 그게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만든 언더우드의 주장이고, 헐버트는 뭐냐? 야, 이 조선 사람들 봐봐.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 무당 믿고 뭐 다신교 믿는 것 같은데 까면 고대 유일신 사상이야, 이게. 그 고대 유일신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그 용어 우리 갖다 써야 돼. 접목시켜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일본어 성경에도 없고요, 중국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헐버트의 작품이에요, 이거. 한국에 버텨온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우남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관용과 업적이에요. 일단 관용을 얘기를 드릴게요. 무혈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웬만한 나라에서요,
6.25 같은 전쟁, 그 무서운 사실 그 모택동과 스탈린이 뒤에서 밀어주는 전쟁이고 국내에 일단 그때는요 돈이 생기고 출세를 하려면 남노당을 해야 돼요. 일단 45년부터 그래요. 왜냐? 이 45년에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들이 화폐를 소련 군표로 바꿔요. 그러면은 일본 돈, 그러니까 조선은행 발행 혹은 동경은행 발행 일본 엔화가 생기잖아요. 남쪽은 엔화를 쓸 때예요. 그럼 엔화를 얘들이 그때는 플라스틱이 없어요. 드럼통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기름 발라서 드럼통 뚜껑 닫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보냈어요. 해방 공간에서요. 돈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으면 남노당 했어야 됩니다. 그 정치 투기하는 놈들 거기 싹 몰려간 거예요. 단 한 명, 핵심 중에 한 명이 아니야 라고 털어버렸죠. 눈치가 빠르니까. 그게 조봉암이에요. 조봉암이 딱 보니까 이거는 소련이 김일성한테 낙점 준 거거든. 이 추세로 가면은 남노당 바닥발갱이 출신들은 다 골로 가는 거거든 나중에. 내가 왜 거기 가서 줄 서냐 해서 우남한테 와서 줄을 서버리잖아요. 머리가 똑똑한 거죠. 근데 막판에 또 이상하게 처신했다가 이제 그렇게 됐죠. 비극적으로. 어쨌거나 그래서 그 정도 심각한 그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서 그 이른바 우파 테러 혹은 우파 폭력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죽어나갔어야 돼요. 웬만한 나라는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거의 안 죽었다고요. 사실은 그 규모에 비하면. 그래서 결국 밝혀내는 게 쟤들이 제노사이드입니다. 학살입니다 하고 주장한 게 제주 4.3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천지사방에 있었으면요. 제주 4.3 기념관 같은 게 지금 각 고을마다 다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없거든. 그러니까 제주에서만 가서 울부짖는데 제주는 그게 터질만 해요. 그렇게 비극적으로 이상하게 꼬일만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의 진짜 무서운 바닥발갱이는 제주발갱이다. 나는 대한민국 해방전 역사에서 대중과 결합해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조직이 유일하게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제주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저 그거거든요. 왜냐? 제주도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직접 연락선이 1920년대부터 있어요. 거기 제주시인가 서귀포시에서 그 일본 오사카 가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건너가서 일본 공산당 아래서 정통으로 훈련받고 오는 거예요. 일공 아래서. 제주 바닥발갱이야말로 최강의 바닥발갱입니다. 그 정도로 이 민중 속에 침투해서 깊게 뿌리박고 있는 공산주의 조직이 다른 지역에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게 있었으면 김일성이 기대했고 박헌영이가 떠들었던 백만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백만봉기라는 게 뭐냐. 쟤들 6.25 밀고 내려가면서 야 우리 내려가면 미국 못 들어와. 미국 들어오면 100만 명의 인민이 봉기하는 거야. 그때 남쪽의 인구가 2천만 안 될 때거든요. 10명 중에 1명 봉기한다. 이거 총 들고 어떻게 싸울 텐데 미국의 지들이. 우리 총 100만 자루만 뿌리면 되는 거야 이거. 봉기커녕 아무것도 안 하죠. 반공투쟁했죠 오히려.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제주에서만 가능해. 제주 분위기가 만약에 남한 전체의 분위기였다면 100만은 아니더라도 20, 30만은 봉기했을 거예요. 최소한. 제주 그렇게 무서운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 당시에. 이선실 해방 이후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고등간첩. 그 공은 뭐냐. 주사파를 중심으로 해서 잡다한 뭐 막스 레니니즘이고 뭐고 다 모아가지고 한솥밥 끓인 거. 민중당이고 모아서. 그게 1989년 사건이죠. 그 전부터 쭉 작업해서 몇 년. 그 최고 고등간첩 어디 출신이냐. 제주도 가파도 출신이에요. 무서운 데입니다. 거기. 무서운 데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 4.3에 대해서 조명을 딱 하면 뭐부터 조명을 해줘야 되냐면 제주 바닥 토착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최강의 지하 조직이었다는 것을 딱 깔아주고서 시작해야 돼요. 그걸 안 깔면
마치 전부 사선에서 중간에 갇혀서 죽은 것처럼 돼요. 아니에요. 진짜 지독한 조직이에요. 거기. 무시무시한 조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가 보자고요. 우남이 굉장히 그 정도 무서운 전쟁을 겪는 와중치고는 보복성 테러가 극도로 자제돼 있었다고요. 우파 테러가 극도로 자제돼 있었어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걸 의미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해요. 피해 순환이 일단 한 고리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기틀을 잘 잡으셨잖아, 그 양반이. 그 기틀, 그 기반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고속 성장을 일으켰는데, 쿠데타 할 때요,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제가 아는 어떤 쿠데타도 무혈 쿠데타가 거의 없어요. 5.16이 무혈 쿠데타예요. 우리가 박정희 군부 권위주의 정부 어쩌고 군부 독재는 오케이. 몇 명이 정치범이나 이런 걸로 그냥 간첩 말고 문세관 같은 사람 말고 정치범으로 사형당한 게 몇 명이야. 인혁당 포함해도 열댓 명이 안 넘어요. 20년 동안에. 그때 무수히 많이 사형당해 나갈 텐데. 일반 살인범 이런 사람들. 요새는 한국이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사형 언도만 해놓고.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너그럽게 피해 업보를 안 지었다고요. 피해 악순환을, 그 고리를 안 지었어요. 그걸 끊었어요. 오히려. 그 변쟁이라는 건 피해 악순환 아니에요. 그걸 끊었다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 그 끊은 거에서 더 나가서 무혈 쿠데타하고 쿠데타 자체도 그 다음에 거기서 야 이거 기본적으로 빈곤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왼쪽 가는 거야. 일단 빈곤은 벗어나고 봐야 돼. 그러니까 뭐 니들이 나를 물질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든 기능주의라고 이름 붙이든 천박하다고 이름 붙이든 뭐 난 그거 모르겠고 최소한 내 당대의 빈곤의 악순환은 내 끊겠다. 피해 악순환을 끊었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은 거예요. 두 양반이. 그래서 우리가 쟤들이 아무리 친일파 타령을 하고 역사 말살을 하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러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래도 젖은 장작처럼 불타다가 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뚫어보고 완전히 역사 말살 풍조, 친일파 그 낙인 풍조 밀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젠더 평등 풍조 밀어버리고요. 기후변화 노가리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각국의 보스 중에 첫 번째 깃발을 들고 이 보스 물결에 아주 앞장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깃발이 지금 힘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깃발을 들게 될 거예요. 왜냐? 한반도가 바로 이 글로벌리스트 카르텔, 친중 글로벌리스트 카르텔하고 보스가 충돌하는 지정학적 그 폭발 지점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문화혁명으로 퇴보 중입니다. 올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특별 명령에 의해서 중국 전국 각계 각층이 피바다 컨텐츠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붉은 컨텐츠. 피바다 컨텐츠예요. 저희들이 적색 문화라고 부를 거예요. 적색 문화로 지금 광풍이 불고 있어요. 1940년대에 만들어진 팔로군의 뭐 절반쯤 거짓말 섞인 미신이 있어요. 백발려, 백모년대 한자로 쓰면 이게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북한으로 가면 피바다 가극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악독한 지주 밑에서 핍박을 받아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떠돌면서 먹고 사는 실성한 여인을 팔로군이 구해서 먹고 살게 해줬다. 지나가는 길에 싸우는 과정에 1940년대쯤에 그런 그 신화가 있어요. 하나. 걔들 그 팔로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팔로군이 그걸 딱 그 당시부터 그 중국 공산당이 그걸 작품화했다고요. 그걸 이제 대대적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백모녀. 백발려. 보면 전부 치욕의 100년이죠. 치욕의 100년. 우리는 그러니까 태평천국 무렵부터 아편전쟁 무렵부터
이제 서양 열강에 짓밟혀 갖고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민족을 중국인을 그 치욕의 100년으로부터 해방시킨 주역이고 거기서 중국 공산당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이 부여받는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끈 위대한 불멸의 지도자가 모택동이고 뭐 이런 스토리예요, 얘들. 서해 현대문명과 서해 서방을 완전 적으로 규정하죠. 악마의 세력으로. 민족 감정을 세뇌하고. 이 화면들 보면 거의 북한 화면이랑 같잖아요. 북한 피바다 가극 화면이랑 거의 분위기가 같죠. 이걸로 지금 중국 대륙 전체가 아주 그냥 근사하게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피바다 잔치판이. 이 싸움이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도 없고 뭐 정당도 제대로 없고 다음에 조중동 같은 제대로 된 미디어도 없고 그럴싸한 없지만 우리 또 민족끼리 모여서 가야 되니까 선거는 마음에 안 들죠. 4.7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거 제도는 지켜야죠. 그래서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 모집 캠페인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www.lisol.kr/cb1입니다. 두 번째, 내투표 확인 캠페인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www.lisol.kr/cb2입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주도하고 있고요. 이 단체는 사회로 국토본을 이끌어오신 젊은 변호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리버티 연대, 리솔과 국자연,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는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프리오 그 벤처 소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특허 기술에 바탕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뭐 데일리모션, 비메오 같은 이 스트리밍 그 서비스로부터 화면을 퍼오면 이 화면 이 퍼온 그 창 속에서 돌아가는 거는 이 퍼 담은 그 무슨 뭐 트위터나 일베나 무슨 블로그, 카페에서 그 서버에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걸 아이프레임이라 그래요. 창 속의 창, 페이지 속의 창이죠. 그런데 그렇게 퍼온 다음에 그 밑에 자막창을 붙여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자막을 붙일 수 있게. 그게 뭐 번역이든 설명이든 코멘트든 뭐 이런 거죠. 자막을 붙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건데 이게 왜 특허가 되냐면 이 자막창은 저희 쪽에서 운영하잖아요. 비디오 창은 유튜브가 운영하잖아요. 뭐 유튜브 한 회사는 아닙니다. 여러 회사죠. 심지어 인스타그램까지도 포함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나는 통칭해서 유튜브라 그러죠. 유튜브에서 오고 있고 하나는 저희 서버에서 오고 있는데 두 개가 진행이 동기화돼야 되잖아요. 이 동기화에 관한 거의 유일한 방식이 특허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특허는 확정돼 있고요. 지금 세계 각국 주요 특허를 위해서 그 준검다리인 PCT가 출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서비스거든요. 세계 각국 언어로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가 되면 동영상이 한류 동영상 같은 것도 동영상이 언어와 문화를 넘나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에 맞춰서 변주되니까 무한 변주돼요. 하나의 동영상 꼭지가 하나의 한류 꼭지가 세계 각국 언어로 자막이 다 달려서 나갈 수 있고 또 거꾸로 좋은 영어가 번역 자막이 쭉쭉 마음대로 붙을 수 있고 지금 뉴스 일부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번역 자막 붙여서 다시 올리는 건데 이게 저작권 침해예요. 그렇게 하면 눈 감아주고 있을 뿐이에요. 뉴스 쪽만. 근데 뭐 그 노래가 됐던 그 비틀즈 노래가 됐던 뭐가 됐던 뭐 다 그 자막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자막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누르면 원본 동영상은 묵음 처리되면서 자막이 번역돼서 나오죠. 이 목소리로 더빙한 것처럼 기계음이죠. 사업 설명 영상 링크는 www.freeo.com/v1입니다. 그래서 벤처니까요. 아무리 뭐 기술이 특허가 나 있고 뭐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죠. 그거 감가상각하시고 기회가 좀 있으시면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